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약하시는 분들 하나금융투자입니다. 대표 주관사가. 기억하시고요. LIG 이거 여의도에 있죠? 없죠? 그러니까 하나금융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IG 하시려면 여의도 가셔야 되고요. 거기 한진해운 빌딩이 있어요. HP 빌딩이 있고 막 거기 중심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진해운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LIG 투자증권 본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들어갈 때요, 이게 좀 복잡해요, 여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금융 투자 쪽에서 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청약 기일은 15일에서 16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문자 보내드리겠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청약 기일이라든지 상장 전날 문자를 드려요.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그런 거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배정 주식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40만 주밖에 안 되네요. 그죠? 치열하겠죠? 혹시 이해 가세요? 왜 치열한지? 되게 작죠? 주식수가. 그리고요. 지금 바이오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1번, 나쁘면 2번. 좋다 1번, 나쁘다 2번. 좋죠? 좋죠? 맞아요? 제가 바이오 시장에 관심 없는 사람들, 관심을 좀 안 가졌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바이오 시장. 지금 바이오 시장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요? 녹십자 랩셀이 바이오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이오, 제약 바이오 대장이 누구예요? 얼마 전까지 대장. 한미죠, 한미. 그죠? 한미 볼게요, 한미. 죽었나요, 한미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최근에 좀 고전했죠? 근데 살아있어요. 또 있죠? 또 뭘 봐야 되죠? 센트리온 한번 볼까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월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2등주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이 조금 치고 나가고 있죠. 그죠?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이거 지금 신고가가 이미 돌파가 됐죠? 여기가 돌파가 됐죠? 그 다음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돌파가 돼버렸죠? 자, 지금 바이오 시장은 어떻다? 아주 좋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주가 신규 상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상장하면 작년으로 가보면 되나요? 작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작년에 여러분들 바이오 1번 타자가 누구였어요? 바이오 1번 타자. 2015년도 바이오 1번 타자. 제노포커스죠? 제노포커스는 공모가가 11,000원이었어요. 근데 시작을 어디에서 했어요? 더블 시초가 22,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큼 더 갔어요? 여기에서 더 더블 더 갔죠? 그죠? 얘가 왜 이랬어요? 상장 시점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상장 시점이 언제예요? 2015년도 언제예요? 5월 29일. 5월 29일은 어떤 사항이었어요?
바이오주가 날아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신규 상장했다고요. 하지만 얘는 그 상한가 확대 전이죠. 그러니까 상한가 확대 후 종목을 한번 볼게요. 2번 타자가 누구였죠? 펩트론 한번 볼게요.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7월 22일날 상장했어요. 공모가는 16,000원이에요. 그죠? 시작을 얼마 했어요? 32,000원. 더블 시초가. 그죠? 그리고 얼마 더 갔어요? 더블 이상 더 갔어요. 여기서. 그죠? 공모 받으신 분들 좋겠죠? 그죠? 상장 첫날 거래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그 공모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 받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녹십자 랩셀을 받았어요. 근데 8시 59분 59초까지 더블 시초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여요, 더블 시초가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한번 배팅 한번 해볼 만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첫날 거래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리고 좀 그냥 올라가 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팔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하루 이틀 더 갖고 있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 청약 하시는 분들 이 펩트론 사례를 꼭 기억하세요. 거래량이 터지면요, 그럼 절반은 우선 매도해야 돼요. 물론 투자 전략 때 제가 세워드리겠지만 일단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잘 보세요. 요거 거래량 없이 상한가로 가면 상장 첫날 당일날 팔 필요가 없다. 이걸 꼭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있죠? 이거 파마 리서치, 그죠? 프로덕트가 상장했는데 얘는 어때요? 자, 얘는요, 공모가가 55,000원이었어요. 55,000원. 근데 시작을요, 11만원에 시작을 했죠. 더블 시초가인가요? 네, 더블 시초가예요. 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상장 첫날. 나왔죠? 그러면 공모주주가 55,000원에 받았잖아요. 상장 첫날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절반은 매도하시라고요. 절반. 그죠?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그냥 다 던지시면 돼요. 그죠? 더블이잖아요. 더블. 그죠? 자, 그리고요, 바이오주가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나온 바이오주들이 안 좋았죠. 왜요? 왜요? 보면 되죠. 뭐. 한미약품 주가를 다시 볼까요? 이게 한미약품 주가예요. 여러분들. 한미약품. 셀트리온으로 볼까요? 셀트리온. 작년에 하반기에 좀 안 좋았죠. 여기 보이세요? 한미약품도 작년에 하반기에 좀 안 좋았죠. 맞죠? JW 중해제약도 작년에 하반기에 좀 안 좋았죠. 맞습니까?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 도마팜텍이라는 종목을 상장이 됐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 사례는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보세요. 상장날 네, 보이세요?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나온 거 크게 보이세요? 왜 얘는 이랬을까요? 바이오 종목인데 여러분들, 얘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얘 공모가 2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높지도 않게 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당시에 저는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규 상장주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신규 상장주 공모주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움직여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집중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때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바이오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메디포스트였어요. 얘가 상장한 날이 언제냐면, 2012년도 1월 상장했죠. 그러면 이 2012년도 1월 달에 한번 보자고요. 그 대장주, 바이오 대장주가 어땠는지. 메디포스트. 보이세요? 요때 메지온이 동합함택이 신규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 가세요? 추세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이 시점에서. 메디포스트가 추세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지금 10배 나왔어요. 10배. 단기간에. 추세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죠? 메지온 상장 이후에 그냥 무너졌죠? 메지온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요. 2015년도에요. 빠른 거는 2014년 가을부터 바이오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빠른 놈들은 2014년도에 먼저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2015년도부터 미친듯이 다 같이 올랐어요. 다 같이 올랐어요. 바이오주들은 오를 때 대상승 같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 다시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현재는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맞죠? 지금 현재 바이오주가 꺾였어요? 안 꺾였죠? 그죠? 살아있죠? 최근에 조금 위험했지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상장해요? 녹십자 랩셀이 상장한다고요. 그러면 메지온 사례가 아니죠? 그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공모주만 연구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실전 매매도 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공모주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은 펩트론이라든지, 그죠? 작년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파마 리서치 사례, 그죠?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정확한 투자 전략은 이제 상장 전날 제가 이제 세워드릴 거고요. 아셨죠? 잠깐 3,000% 빠졌습니다. 그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카페로 다시 가겠습니다. 카페가 어디 있느냐? 카페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찾기가 힘들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녹십자 랩셀이 지금 신규 상장 임박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짝꿍 주식인 녹십자는 움직이고 있죠. 이게 매매법, 몇 번째 매매법이에요, 요게 6번째 짝꿍 주식 매매법이라고요. 그죠? 네, 카페에 가면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정배열 초기에 녹십자를 잡을 수 있었겠죠. 그죠?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죠? 요즘 조정이 나오지만 신규 상장 한 일주일 전은 오를 확률이 높아요. 아셨죠? 이런 거고요. 자, 우선 얘 경쟁률이 피 터질 것 같아요. 40만 주밖에 안 돼요. 그죠? 경쟁률이 1000대 1도 될 수 있어요. 피 터질 것 같아요. 그죠? 바이오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40만 주 이제 공모하는 거고요. 그거 이제 갖고 이제 하는 거고.
자, 그래,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공모주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예요, 이거. 유통물량.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유통물량이요. 100억 사이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상장 초기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정확히 말하면, 180억이나 190억 미만. 190억 미만. 이면 어떤 일? 네, 슈팅. 왜 그래요?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100억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매도할 수 있는 100억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매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알죠? 근데 이게 작단 말이에요, 극도로.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데, 이게 많을지 적을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요 매수자들이. 그죠? 여기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정. 그러면 변수는 뭐예요? 요거죠. 요게 작으면. 이건 알잖아요. 작다라는 거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양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삼겹살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단 말이에요. 10,000원 하다가 20,000원이에요. 배추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요. 2,000원 하다가 4,000원이에요. 이런 현상 나오죠. 그래서 공모주, 신규 상장주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에.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맞아요? 배추값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이해 가세요? 이 현상이? 이 현상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녹십자 랩셀이 100억 사이즈라 그러면 정말 대박이겠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아쉽게도 100억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죠?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공모주주는 200만 주 정도 되고요. 뭐 구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4%. 조금 되네요. 자, 매도 가능 수량이 얼마예요? 420만 주잖아요. 그죠? 420만 주. 공모가는요? 밴드가 13,600원에서 15,900원. 100억은 아니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넘어서 공모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Why? 왜요? 수요 예측을 할 거라고요. 수요 예측을. 그러면 기관들이 이거 싸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그럼 경쟁률이 세겠죠. 네. 그래서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비싸지 않아요. 왜요?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죠?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신 분? 물론, 네. 36,000원. 장외 가격은, 뭐, 거래량도 적고요. 공식적인 가격은 아니에요. 37,000원. 맞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예상해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공모가가 밴드가 13,600원에서 15,900원인데요. 17,000원으로 결정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더블 시초 가면 얼마예요? 17,000원에 더블 시초 가면 34,000원이죠? 네, 더블 시초가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약하시는 분들은 그냥 후비 고해요? 질리시면 돼요. 그죠?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 경쟁률이 낮다. 근데 이게 경쟁률이 낮겠어요? 40만 주밖에 없는데?
터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 쓸어 넣으시면 돼요. 청약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많이 못 받는 게 문제겠죠. 그죠? 그죠? 작년에 바이오주 공모 청약 대박이었잖아요. 더블 시초가가 가장 큰 축복이죠. 공모주들한테는. 그죠? 더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내용 그냥 분할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녹십자 랩셀이 분위기가 지금 현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더블 시초가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블 시초가로 시작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따라서 살 수가 있나요? 이 종목을? 살 수 없죠? 네,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청약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상장 첫 전날에 투자 전략을 세워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조금 떠서 시작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죠? 투자 전략도 이렇게 세워 드릴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니까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니까. 그죠? 여하튼지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근데요, 여러분들, 공모주 시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공모주 첫 종목이 뭐라 그랬죠? 공모주 첫 종목. 매매는 이전에도 했어요. 그냥, 고객한테 계속 매매를 했으니까. 근데, 첫 종목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2010년에 첫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특화된 고객이 있어요. 한 수십 명 되거든요. 증권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상장 전에 다 연락을 해요. 그래서 PT를 해요. 기업을 설명해주고 이분들이 같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단위가 무지 크겠죠. 그러니까 1, 2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시작한 종목이 한전산업이었죠. 한전산업. 맞아요. 한전산업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무식한 투자 방법이었는데 제가 왜 한전산업을 투자를 했죠? 이 당시에? 2010년에? 어떤 원리였죠? 어떤 원리였냐면요. 되게 간단한 원리였어요. 이전에 한전 KPS가 상장을 했었거든요. 대박. 한전 기술이 상장했었거든요. 상장 이후 대박. 그 다음에 한전산업이 상장했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대박. 맞아요? 진짜 무식하고 단순하죠. 근데 맞았다니까 이게. 공모주 시장은 반복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공모주 시장은 계속 반복이 돼요? 네, 반복이 돼요. 왜요? 공모주만의 특화된 특징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예요. 또 말씀드릴까요? 재미있는 논리예요. 코오롱 불패시나 아세요? 코오롱 생명과학 대박. 코오롱 플라스틱 대박. 코오롱 관련된 종목이 상장하면요 다 대박이었어요. 이해가세요? 공모주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무식하지만 이 무식한 게 잘 맞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 있죠? 유통물량 100억 사이즈는 정말 해볼만 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회사가 대기업 계열이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나 그죠? 테마가 있거나 그러면 진짜 대박이라고요.
확률이 진짜 높다고요. 왜요? 100억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상장 초기에. 그러면 당연히 슈팅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맞아요? 그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죠? 뭐가 상장했죠? 녹십자 MS가 상장을 했죠. 한번 가볼게요. 네,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녹십자 MS는 2014년 12월 17일에 상장했어요. 제가 엑셀을 보여드릴게요. 2014년이죠. 2014년. 2014년.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맞죠? 2014년 12월 17일 날 녹십자 NS가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죠? 녹십자 계열이었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녹십자니까, 그죠? 뭐가 중요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유통 물량이요 200만 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6,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거하고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6,000원 곱하기 200만 주 하면 얼마죠? 120억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얘는 대기업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이었어요? 맞아요? 테마 있었어요? 네, 바이오, 헬스케어, 그죠? 의료기기, 그죠? 얘는 슈팅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시초가 기준으로도 190억 미만 맞아요? 맞아요? 자, 이해 가시면 1번. 여기까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요, 이런 게. 그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저는 이 당시에 개인 투자자였잖아요. 바로 퇴직하고 이제 나오고, 그죠? 근데 이게 눈에 보였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퇴직을 하고 매매를 안 했어요. 그냥 좀 쉬었어요.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공모주만 체크하고요. 조금 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특기가 뭐예요? 낚시잖아요, 낚시. 근데 얘가 걸려 들었겠죠. 그죠? 제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었겠죠. 그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매매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할 수 있었어요. 상장. 물론 이제 상장 초기 위험은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셨죠? 첫날 상한가예요. 그죠? 둘째 날 상한가, 셋째 날 점상, 그죠? 넷째 날 상한가, 그죠? 근데 속임수 한번 나왔죠. 그죠? 저는 여기 네방 먹고 나왔어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보통 한 4방 주고요. 이때 상한가가 15%였을 때요. 15%. 한 4방 주면 한번 속임수 주거든요. 근데 이게 속임수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4방 정도만 먹으면 뭐 됐죠. 그죠? 그래서 매매를 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매매를 했었어요. 진짜다. 아이고 어딨냐.
이건가? 보이세요? 그때 상장 첫날 12월 22일 날 네 번째 상한가에서 다 털었고요. 예. 60한 4% 정도 나왔어요. 그죠? 70% 금방. 그리고 이 종목을 쳐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겠죠. 그죠? 이제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와의 그 매매 원칙. 그죠? 이렇게 매매했는데 여기서 또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얘는 2년 동안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매 원칙.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잠시 3,000% 빠졌는데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네요. 아이고, 3,000% 빠졌다가,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세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려면 4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 걸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10분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10분에 정리를 해서. 그죠? 이거 뭐 시험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녹십자 그룹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허일섭님이 이제 홀딩스 지금 이제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이분의 형이 허영성님이에요. 허영성님. 그죠? 그러니까 형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죠? 그죠? 형님. 그죠? 그래서, 허일섭님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뒤를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홀딩스를 42%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왜? 특수관계인이. 그래서 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녹십자가 그 다음에 중간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사가 많은데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여기서 녹십자예요. 녹십자. 녹십자가 누구를 갖고 있어요? 녹십자 MS와 녹십자 셀과 기타 등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녹십자 셀 우리는 녹십자 랩셀이죠. 그죠? 녹십자 랩셀이죠. 홀딩스가 11% 갖고 있는데 녹십자가 48% 갖고 있죠. 자, 그러면 녹십자 랩셀의 짝꿍은 녹십자 홀딩스보다는 녹십자죠. 맞습니까? 그래서 녹십자 랩셀의 짝꿍은 녹십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짝꿍 주식. 녹십자 랩셀이 신규 상장 임박됐기 때문에 녹십자가 움직인 거예요. 물론 바이오주가 다 오르고 있으니까 같이 간 것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장 임박됐을 때 짝꿍 주식이 움직여요.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성공 확률이 70%가 되면 투자하거든요. 성공 확률이 70%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봤어요. 아셨죠? 요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녹십자 랩셀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녹십자 랩셀은 지금 이제 실적이 나와요. 바이오 종목인데. 근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검체 검사 서비스에서 나와요. 검체 검사 서비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혈액이라든지 이런 거 병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병 있는지 검사하죠? 피 뽑죠? 맞아요? 그 피 뽑은 거를 검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1위가 누구냐면 여기에요. 녹십자 의료재단이에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2위가 의과학연구소. 3위가 이게 검체 검사 서비스를 하는 데예요.
1위가 누구예요? 녹십자의료재단. 근데 녹십자 랩셀은 뭐를 하는 거냐면 검사는 여기서 한다고요. 녹십자의료재단에서 하는데 이 녹십자 랩셀이 검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일들, 마케팅, 운송, 뭐 별의별 거, 기타 등등, 그죠? 그런 거를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검사만 제외하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녹십자 랩 매출은 어디에서 나와요? 녹십자 의료재단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돈을 버는 거고요. 이걸 돈을 버는 걸 가지고 바이오 회사가 여러분들 수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근데 얘는 수익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바이오 회사지만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안 가면 2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 가죠? 오케이. 녹십자 랩셀은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여기에서 뭐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갖다주고, 그쵸? 마케팅해주고 영업하고 이렇게 나머지 일들을 하는 거다. 검사는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녹십자 랩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재단에서 하는 거라고요. 알았죠? 국내 MS 1위에요? 1위다. 얘가요. 의료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90% 이상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이. 이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검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바이오 회사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연구를 했죠. 그래서 얘가 뭐 갖고 있어요? NK 세포치료. 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잘 들어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뭐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거 뭐 자세히 알 필요 있나요? 어려워요. 그리고 자세히 알 수도 없고요. 그죠? NK 세포치료제다. 그죠? NK 세포치료제. 이게 킬러예요, 킬러. 이게 죽이는 거.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세포를 죽이는 세포치료제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에 걸렸어요, 암에.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암에. 암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이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암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암세포를 죽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를 딱 쬐고, 이거를 잘라내죠? 수술하잖아요, 수술. 이거 잘라내죠? 절제하죠? 그죠? 또는, 절제를 못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뭘 투여해요? 약물을 투여하죠. 그냥 확대가 되지 이렇게 확산되지 않게 항암제를 투여하죠. 이거잖아요. 현재가 잘라내거나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이거죠. 이게 보수적이죠. 보수적 대응이죠. 맞습니까? 근데 암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이제 암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NK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세포 킬러거든요, 킬러. 이게 암세포거든요, 이게 암세포. 여러분들, 암세포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좀 뽑아요. 이게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 환자예요, 페이션트예요. 환자에서 이렇게 적출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적출한 걸 가지고요, NK, 이거 아군이죠, 아군. 아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군을 만들어서 여기다 침투시켜요. 너 얘네들 죽여라. 킬러를 만드는 거죠. 이 킬러를 여기 몸으로 다시 넣어요. 얘를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는 회사가 지금 누구냐면, 녹십자 셀이에요, 셀. 그죠? 그럼 이따 하겠지만, 환자가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에서 백혈구를 분리해서 이거를 시드를 만들어서 시드 세포를 만들어서
침투를 시켜요. 지금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녹십자 랩셀이라고요. 녹십자 셀은 상용화가 됐습니다, 지금. 아세요? 자, 이거 그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MG4101이라는 건데요. MG4101.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되니까. 좀 어렵죠? 아,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뭐 이거 전공자도 아니고요. 그죠? 좀 어렵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보세요. 헬시, 도너. 제가 이 녹십자 셀이 아니고요. 이 녹십자 랩셀입니다. MG4101. 아셨죠? 녹십자 랩셀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이게 도너 제공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백혈구 분리 하는 거예요. 백혈구를 분리하는 반출법이다. 백혈구 분리 반출법. 좀 어려운데. 백혈구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퓨어 NK 셀을 만들어요. 순수한 내추럴 킬러. 그죠? 킬러 셀을 만들어요. 그죠? 암살자. 킬러를 만드는 거예요, 킬러. 그래서 이거를 시드 셀을 만들어요. 시드 셀. 이해되시죠? 시드 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뭐예요? 이게 냉장고죠, 냉장고. 냉장고처럼 보이죠? 얼려버려요, 얼려요. 냉동시켜요, 냉동. 얼려요. 얼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동해야지, 해동. 그죠? 얼린 거 다시 녹여야 되잖아요. 해동. 다시 해동시켜가지고요. 해동시킨 거를 익스펜션 시켜요, 익스펜션. 그죠? 좀 확장시켜요. 익스펜션 한 다음에 3주 후에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얼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냉동 보존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마지막 제품이 나와요. 이거를 누구한테 투여해요? 여기 너무 아프게 생겼네, 이분. 표정 안 좋죠? 아파요, 아파. 페이션트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헬시 도너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녹십자 셀과 틀린 게 이거예요. 다른 게 헬시 도너를 통해서 이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요것만 이해하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죠. 그죠? 실적 언제 나올까요? 지금 간암에 대해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난소암, 유방암, 아토피스, 피부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예요? 간암인데요. 2022년이 시판 목표네요. 그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죠? 물론 이제 이전에도 기술 수출을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출이 좀 낮겠죠. 작겠죠. 그죠?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시판 목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용화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 바이오 주식이 실적 나온 것 같고 움직이나요?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그죠?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녹십자 셀은요? 녹십자 셀은요? 상용화가 됐어요? 예, 상용화 됐어요?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게 비교를 해야 돼가지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녹십자 셀을 한번 볼게요. 녹십자
셀. 자, 녹십자 셀 한번 볼게요. 자, 녹십자 셀을 한번 보겠는데요. 얘는 이제 시총이 5천억이 좀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IT 기업으로 설립이 됐는데, 이노셀이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노셀이에서 다시 녹십자 셀로 된 거죠.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나요? 맞죠? 2012년 그죠? 이게 한 8,000원에서요 이게 8만원까지 10배가 올라요. 그죠? 이슈에 의해서 요거 인수됐다고. 다시 가서 자, 이노셀에서 이제 녹십자 셀로 됐죠. 그죠? 그죠? 얘는 뭐냐면 세포치료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민센 LC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나와요? 매출이 나와요. 그죠? 네, 지금 매출이 나와요. 그죠? 298억에 영업이익은 19억.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지금 되고 있다. 그죠? 그게 녹십자 랩셀과 얘가 지금 다른 점이에요. 시총이 얼마예요? 5천억이지만 안 돼요. 그죠? 근데 녹십자 랩셀은 시총이 공모가 밴드로 했을 때 2천억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녹십자 랩셀은 매출이 있죠. 캐시카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유사 회사들을 참 많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과연 이 회사를 시총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바이오 회사가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나마 지금 가장 비슷한 회사가 녹십자 셀이고요. 대신에 녹십자 셀은 지금 상용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녹십자 랩셀은 2020년 넘어가야 되죠. 몇 년 더 있어야 되죠. 하지만 녹십자 셀은 캐시카우가 없고요. 녹십자 랩셀은 캐시카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봤을 때 그렇지, 녹십자 랩셀은 시가총액이 녹십자 셀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보면 더블 시초가가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블 시초가를 시작을 안 했다라고 하면 상승 초기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요거는 상장 전날 제가 투자 전략 때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그죠? 오늘 그냥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녹십자 요걸 봤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녹십자 랩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공모의 전개가 13,600원에서 14,900원인데요. 17,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경쟁이 치열해서 요거보다는 높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후비보다 청약 그냥 하시면 된다. 아셨죠? 왜요? 40만 주밖에 안 된다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시총이 공모가 밴드로 2천억이 안 되죠? 근데 녹십자 셀이 시총이 4천이 넘었죠? 4천억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더블 시초가 확률이 높다고요. 그죠? 더블 시초가 누구한테 좋아요? 장외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공모주주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첫날 거래량 안 터지면서 점상으로 그냥 들어가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팔고 싶으면 절반만 파세요. 그죠? 하루 이틀 더 보시는 거예요. 전략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청약은요, 15일과 16일 날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 회사는 검체 검사 서비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뭐 제대로 은행도 있지만, 뭐 이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이게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마켓쉐어가 1등이죠, 우리나라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녹십자 의료재단 통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녹십자 제휴의단은 마켓쉐어가 1등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NK세포치료제, 이거를 MG4101이라고 하는데, 그죠?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되는 게 뭐다? 가남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죠? 임상 2상 승인 완료됐고, 언제 상업화가 된다? 2022년에 된다. 하지만 기술 수출은 미리 될 수가 있다. 근데 매출은 미미하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녹십자셀이 이뮨센 LC, 이 가남이거든요. 그죠? 요거는 상용화가 됐다. 그죠? 해외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저립선암. 근데 비싸겠죠. 상업화가 됐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비싸니까. 그죠? 금요일 경제가 안 일어났나 봐요, 이게 비싸면 못 하잖아요. 이 약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이런 문제도 있나 봐요. 자, 그리고요. NK세포 면역이죠, 면역세포 치료제.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 있죠, 환자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환자. 지난해 7월에 상장이 됐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 하나. 작년에요,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CEO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느 회사 CEO일까요?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CEO. 혹시 딱 잠자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반응이 없어서.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네. 듣고 있죠?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네, 난트, K, 웨스트. 이 회사가요, 나스닥에 상장했거든요, 작년에, 7월에. 근데 NK세포 면역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예요. 실적은 없죠, 그죠? 바이오예요. 그죠? 이 회사 주가 흐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보자고요. 봅시다.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근데 구글 파이낸셜 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띄워놨는데? 파이낸셜. 잠시만요. 왜 안 보이지? 있다. 보이시죠? 난트K 웨스트라는 회사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상장이 되어 있냐면 NK라고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내추럴, 그죠? 킬러. NK라고 상장이 되어 있고요. 나스닥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2주 최고가가 얼마예요? 38불이죠. 그죠? 그리고 최저가는요? 5불이죠. 현재는요? 7불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총은요? 한 7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규상장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손절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죠? 실적이 없는 회사인데 너무 높게 시작했어요. 지금 얘가 7천억이니까 아마 지금 이게 뭐 지금 한 3조? 그죠? 3조 좀 안 되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실적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자마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러면 다시 가서 녹십자 랩셀 ATB로 자, 다시 가세요. 근데 녹십자 랩셀은 비싸게 안 나왔다고요. 그죠? 아까 난트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규모가 3조가 좀 안 되게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7천억 정도 시총 우리나라 돈 환산해서요. 근데 우리 랩셀님은 녹십자 랩셀님은 얼마예요?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2천억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오가 가장 비싼 나라예요. 네, 가장 비싸잖아요. 나스닥보다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트K 퀘스트처럼 될 가능성은 없다. 알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난트K 퀘스트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아, 이 사람 연봉이 얼마냐면요. 여기 CEO예요. 1,700억이에요, 작년에. 연봉만 1,700억. 그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나요? CEO가 회사 돈을 1,700억 가져가는 게 많이 됩니까? 참나. 그죠? 시총이 7천억인데 황당합니다. 자, 내처럴 킬러, 그죠? NK 이런 거고요. 아셨죠? NK가 뭐 그냥 킬러라고 보시면 돼요. 킬러다. 요거 하는 거고. 장외 가격이 여기 좀 대충 나와 있네요. 그죠? 한 35,0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예상 실적인데요. 이건 뭐 중요한 거가 같지는 않고요. 그죠? 자,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다시 카페로 가서요. 오늘 되게 길었네요.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조금 길어졌습니다. 카페로 다시 가서요. 자, 마지막입니다. 카페로 가서요. 이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사회사가 있는데요. 유사회사가 아니죠.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뭐 바이오 평균 PER이 한 50배 정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죠, 우리나라.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녹십자 랩셀의 2015년도 당기 순이익이 22억이에요. 22억. 그 다음에 2020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은 119억이에요. 그죠? 그럼 2020년 추정 당기 순이익에 이거 미래돈이잖아요. 미래돈. 그죠?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돼요. 그죠? 이게 미래돈이란 말이에요. 미래돈. 미래돈을 현재 현가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죠? 얼마예요? 32억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당기 수익이 얼마예요? 그 검사 쪽으로 나오는 거 제대 그거하고 22억이죠. 그리고 2022년에 추정 당기 수익이 119억인데 이거를 현재로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2억이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54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54억을 이렇게 구한 거고요. 이렇게 54억을 구한 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EPS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평균 친구들이 PER이 50배다. 그러니까 25,000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간다 1번. 하나증권 하시면 돼요. 하나투자증권. 한화가 아니라 하나예요. 완. 그 다음에 LIG. LIG는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 없어요. 주변에.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기준가격이에요. 자, 기준가격에서 깎아줘야 되죠?
많이 깎아주네요. 바이오는 많이 깎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17,000원 한번 예상해 봅니다. 18,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맞으면 맞았다고 좀 해주세요. 나중에 맞췄다고. 아셨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거고요.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저기 상장 예정 전날 이제 오시면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들었다.